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1팀 이봉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TP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인데요. 이 전략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고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STP 전략은 신생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STP, S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시장, 포지셔닝, 말 그대로 포지셔닝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시장 세분화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시장을 유형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애매한 게 유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우리 제품을 구매할 고객을 특성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시장을 세분화할 때 따져볼 것은 시장의 규모, 또 제품의 동질성, 이질성을 파악하고 얼마나 접근에 용이한지, 측정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세분화할 때 이제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인구 통계적 변수, 지리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 행동 분석적 변수 이렇게 있는데 인구 통계적 변수는 생각보다 제일 간단하면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제 뭐 인구 통계적이라고 보면은 나이를 들 수도 있고 또 성별을 들 수도 있고 또 뭐 종교적인 것도 들 수 있고 문화적인 것도 다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든 거는 화장품은 남성, 여성 중 어느 성별이 더 선호하는지. 일단 화장품은 안 그래도 여성한테는 필수품이죠. 남성도 뭐 요즘은 되게 쓴다 하지만 여성에 비하면은 확실히 타겟팅 하기에는 안 좋은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변수. 해수욕장 용품이 육지 대 바닷가 중에서 어느 곳에서 더 선호하는지. 살짝 이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육지 사람들이 바다 갈 때 해수욕장 용품 사서 가잖아요. 근데 또 해수욕장 용품 가면은 그런 튜브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팔면은 당장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팔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변수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리적 변수는 단독적으로 사용하기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결합해서 다른 변수들이랑 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리 분석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로는 부모가 나트륨 함량이 높은 라면을 아이한테 섭취하게 하고 싶을까? 이런 거죠,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심리적으로 내가 건강한 식단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불량식품이라든지 나트륨 함량 높고 막 맵고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한다. 또 행동 분석적인 변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캐주얼 용품을 어디에나 있는 편의점보다 지역 백화점에 입점하는 게 옳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또 요즘 생각해 볼 게 미라클 모닝 아니면은 막 갓생을 산다고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행동 분석적인 변수도 요즘은 정말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고 이 변수들을 결합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사용한다면은 너무 단순한 타겟팅이 되어버려요. 그러기에는 요즘엔 정말 매스컴이 많이 발달돼 있고 SNS 같은 거로도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누가 무엇을 하든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광범위해진 시대에서 한 가지의 변수만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결합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 세분화 전략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이제 타겟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타겟팅, 표적 시장이란 공격 목표, 곧 우리의 고객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입할 시장을 세분화를 방금 했잖아요. 되게 많은 변수 있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했는데 또 표적 시장을 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한한 돈을 가지고 광고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광고하고 여기에도 광고하고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사람한테도 광고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광고를 하는 데는 돈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시장 설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마케팅하는 것은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시간이든 돈이든. 이렇게 타겟팅은 크게 차별적 전략, 비차별적 전략, 집중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보겠습니다. 각 세분 시장이 명확하게 이질적일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이제 이너뷰티 제품은 유명 인플루언서를 닮고 싶어하는 2030 여성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뭐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이제 남성한테만 국한된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살짝 전립선 영양제 같은 거. 이제 아버지 또래
좀 이제 나이가 좀 중장년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립선 영양제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장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또 남성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뭐 30, 40, 50 남성에게 타겟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제품 관여도가 큰 경우, 제품 관여도는 이제 이 제품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크게 필요가 하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예시로 보면 화장품은 20대 초반 여성에게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죠. 화장 안 하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화장품은 20대 초반 여성에게 메이크업에 대한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이런 제품들은 차별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각 제품의 차별화된 특성을 활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 이 두 개로 살짝 나누긴 했는데 솔직히 비슷하거든요. 소비자의 욕구랑 선호도가 동질적일 때, 그리고 보편적일 때, 그냥 이거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계속 써야 되는 거, 뭐 치약, 휴지 같이 양치할 때 양치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하는데 치약은 한정적이죠. 결국 다시 사야 돼요. 휴지도 뭐 흘리거나 묻거나 하면 닦아야 되는데 한정적이잖아요. 결국 또 사야 돼요. 그리고 밀가루, 설탕 이런 먹는 것들도 많이 있죠. 먹는 것들은 먹으면 바로 소진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맛있는 거 계속 먹고 또 몸에 좋은 거 사 먹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한테는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활용 가능하고 그런 제품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유통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적 마케팅 전략, 타겟팅 전략의 마지막으로 이때는 좀 한정적일 때, 내 상황이 한정적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산이 부족해, 그리고 경쟁자가 많아. 근데 다양성은 또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예산이 부족한 걸 보면은,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죠. 내가 라면을 새로 출시할 건데 농심 그냥 신라면이 딱 버티고 있어, 진라면이 버티고 있어.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가 많을 때, 뭐 겨울에 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귤 판매하기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집중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작은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게 확보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장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게, 큰 시장들은 이미 다 베이스가 깔려 있고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작은 시장들은 딱 갑자기 핫하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변화를 잘 파악해서 그 시장에서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을 통해서 브랜드의 위치를 잡는 건데요. 포지셔닝이 무엇일까? 시장에서 자사 제품, 우리 제품이 독특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매운 라면 하면 신라면, 뭐 열라면 이렇게 나오죠. 흰색 라면, 뭐 꼬꼬면, 나가사키 짬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시장에서 그 기업의 위치, 경쟁사의 포지셔닝, 이 경쟁사의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와 자각, 자사의 자원과 이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계속 신라면 말을 해가지고 라면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A라면은 순한 맛인데 가격이 높은 측면이 있고, B라면은 매운맛인데 가격이 낮은 측면이 있죠. 이렇게 경쟁사의 포지셔닝을 한번 봐야 돼요. 이런 돈코츠 라면, 가격이 비싼데 순한 맛, 상위권에 있죠. 쇠고기 미역국 라면, 딱 이거의 절반만큼의 느낌이 나고, 다른 라면들을 보면은 이렇게 품질보다 살짝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또 이렇게 조금 더 프리미엄한 가격으로 노리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라면 한정으로 봤는데, 뭐 매운 정도와 가격에 따라서 A라면, B라면 중에 어느 제품을 만들지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보면은 포지셔닝은 결국 품질과 가격, 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가격 높음, 가격은 거의 항상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순한 맛 대신에 이 품질이 저품질이냐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면 어떻게 써요? 그렇죠, 만드는 가격이 많이 안 들겠죠. 고품질이면 만드는 가격이 많이 들고요.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가격이 이만큼 들고 파는 데는 가격이 이만큼 나, 이거에 따른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도 파악하면서 나한테 합리적인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STP 전략 수립하면은 제품과 서비스 특징, 장점에 대한 명확한 포인트를 두고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보일 수 있고 또 귀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장점을 가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나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없이 뛰어들면은 정말 손해만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유성과 메일 아낌없이 무료로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봉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